자, 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도 발등에 불, 팜농장 운영, 종합상사는 표정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팜유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연일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국내 상사들은 행복한 비명을 좀 지르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 팜농장을 모두 다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팜유 생산량 16만 4천 톤이고 매출액은 1억 4,600만 달러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6,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9배 이상 폭등한 수치이고요. 다른 상사들도 이익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 수출 제한 조치가 길어질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상향을 지켜보고 있는데 수출 제한 조치가 풀릴 경우 재고량 확보를 위해서 수요가 대거 오르면서 다시 한번 가격 급등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또한 이제 팜유가 바이오 디젤 주 원료이기 때문에 국내 화학과 정유업계가 수급난에 다시 한번 시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요소수,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바이오 디젤 쪽인 팜유에 대해서 부족고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달분까지는 재고가 확보가 됐지만 2분기부터는 팜유 대신에 대두유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고, 또 국내 정유업체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3.5% 비율로 혼합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일단은 연평균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고, 근데 또 이게 팜유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몇 개월치씩 선구매는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관련된 뉴스가 화학업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롯데정밀화학은 팜유 대란의 호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폭시 수지 원료 가격 강세라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부진에 따라서 반사 이익과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수혜까지 더해져서 파업 위험은 수혜가 있는데 최근 불거진 파업 위험 때문에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자, 중국 업체들이 상반기 이후 전력난과 글리세린 가격 급등으로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 에폭시를 만드는 것이 이 글리세린 갖고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세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으로 에폭시를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반사이익 받았다. 이건데 이 팜유가 바로 글리세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게 글리세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디젤도 결국은 이제 팜유 공급으로 생성이 되는 건데, 팜유 공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바이오 디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럼 당연히 글리세린도 많이 못 만들겠죠. 또한 그래서 글리세린 공급량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또 봉쇄 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베이징도 지금 위협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동률 하향을 낳게 될 거고, 그럼 에폭시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2분기 실적까지도 무조건 높아질 거다,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기반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 결렬에 따라서 그 공장 가동 차질이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조금 쿨하게 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래서 물론 노조가 적당 수준의 수치를 원해야겠죠. 적당 수준을 원해야 될 거고, 만약 적당 수준에서 롯데정밀화학 계산기를 딱 두드려 봤을 때 이 정도면 올려줘도 되겠다. 이번 연도가 뭐 좀 이렇게 2분기에서 수익적으로 올릴 거고, 우리 3분기, 4분기도 계속 수익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 정도 올려줘도 되겠다 라고 하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더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하면 회사도 좋고, 뭐 임금도 많이 높아지면 행복해서 빨리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일봉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러시아 이제 에너지 수출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특히나 뭐 미얀마라든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어서 파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었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매출액은 30%.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결국엔 발표가 된 이후에는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뭐 LX 판토스 자회사도 굉장히 좋고, 또 LX 또 방금 얘기했듯이 뭐 가스전 이런 데에서 원료를 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굉장히 쭉 달려왔어요. 올 초부터.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정말로 밑도 끝 없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도 결국엔 지금 차익 실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최대 실적 3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6.9%나 올랐습니다. 아, 이거 굉장한 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실적 때문에 또 다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진 못한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좀 아직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회사는 바로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지주회사 할 거면 빨리 지주회사를 하든가, 이게 이러다가는 사업이 부각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다른 상사들보다, 그죠?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 꽤 안타까운 주식이긴 합니다. 예, 꽤 안타까운 주식인데 결국에 이제 언젠간 갈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 패션 잘 되고 있고, 건설 쪽도 괜찮죠. 물론 원자재가 좀 올라가서 문제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나쁜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성물산 크게 뭐 걱정은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기획 같은 것도 가는데 삼성물산도 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조금 더 가져달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꾸준히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자,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혜와 이제 파업 때문에, 야, 수혜를 받을 건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못 받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6%를 감소를 했고, 과연 이럴 거면 이제 어제 왜 올렸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원래 좀 롯데정밀화학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롯데케미칼에서 지분을 사주면서 좀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왔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좀 변명을 좀 잡은 것 같고, 어쨌든 노사 그 체결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 보고, 이 기회에 잘 보고 있다가 정말 하락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와서 78,000원, 뭐 73,000원, 68,000원까지 막 간다면 그때는 매수를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어차피 2분기 해결되면 2분기, 3분기는 수혜가 있을 예정이니까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PR 여전히 뭐 6배, 7배, 3배, 5배 뭐 전혀 나쁠 게 없고요. 호실적은 정말로 계속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분기 뭐 컨센서스 부합했다, 그쵸? 네, 추정치를 11% 상향을 해서 또 올랐고, 네, 이런 부분들 보면 확실히 괜찮다, 사업이. 네. 나프타에 대한 것도 괜찮게 말씀드렸고, 또 보고서도 여러 많이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조합을 해보시면 롯데정밀화학 정말 사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 드실 거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가지 않았던 삼성물산을 사는 게 여러 가지 모멘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단기 급등보다는, 물론 이 주식들이 또 내일 되고 뭐 장기화가 된대 이러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홀짝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들어간 거, 앞으로 갈 만한 거, 이런 것들에 좀 유념하셔서 투자하시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있는 거죠.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걸로, 예, 제 영상 꾸준히 좀 잘 봐주시면 안정적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물론 다소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해되시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